뜨겁게 타오르는 태양. 그저 피하고만 싶은 나날입니다. 아이고 해도 하나둘 다 돼간 거 와 이래 덥노. 더위에 지쳐 구슬땀 흘리고 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냉장고 문을 기웃거리며 시원한 것을 찾게 되죠. 여기서 시원하게 냉국 한 그릇 거고. 간단하지만 더위에 맞서는 지혜가 담겨있는 냉국. 오늘은요, 얼음 동동 띄운 냉국 한 그릇으로 더위를 날려볼까 합니다. 아이고 진짜 그때는 한 그릇 나니까 올려놓으면 맛 시원해가지고 지금 듣고 가. 최고입니다 최고. 이무기가 죽은 골짜기라는 신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 울창한 나무숲에 숨겨진 계곡이 아름다운 지리산 뱀사골에 왔습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보니 풍덩 빠져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더워지면은 여기가 사람으로 꽉 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가겠습니다. 이야. 저처럼 아주 편안합니다. 녹음 방초라고 그러더니만 녹음 방초입니다. 햇볕을 가리는 나무가 있고 또 땅을 식혀주는 물이 있고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뱀사골과 이어지는 달궁 계곡은 호젓한 산골 마을인 달궁 마을을 끼고 있습니다. 대학볕 아래서 요즘 고사리 수확이 한차입니다. 여수에서 시집왔다는 박영엽 씨는 평생 지리산에 오르며 나무를 캤답니다. 45년 다이 45년. 어디가 어딘지 다 아세요? 바위가 어떻게 섰는가 다 알고 어디가 오미자밭이 많은가도 다 알고. 얘네서 그 산에서 벌어먹고 살았으니까 그러지요. 몇 년 전부터 막내 아들이 들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떠야 돼. 바닥까지 끊으면 꽂혀서 못 써. 이렇게 부러진 데를 꺼내야 돼. 손녀, 손자 덕에 요즘 집안에 활기가 넘친답니다. 그게 뭐예요? 말해줘. 그야말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고사리를 끊었네요. 여기 계시구만.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이 아버님이시죠? 아이고. 왜 쓰셨어? 네, 애쓰군요. 자동차가 데려다 줬지. 아저씨하고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네, 아니요. 옳지. 이거 농사 지신 거구만. 자연산이요. 이제 매준 게 매주니까. 한쪽에 조금 남아 계속 이거 뿌리를 이거 밭을 매주면 이렇게 번지요. 여기 나는 거를 예. 이제 땅을 좀 평평히 해주면은 전부 이렇게 번지요. 많이 번져서 나는구만요. 막 올해 요만큼 번치면 내년에 저만큼 번치고 그래요. 평생 여기서 농사 지으셨는데, 이 양반은 태어나서 지금 71살을 먹고요. 어유 굉장히 젊으시네. 아니, 뭘 잡셨길래 그래요? 뭐 야채 그런 거죠. 채소. 예, 이 지역에서 나는 거를 예, 야채, 나물, 나물. 예, 산나물. 방부제 안 섞인 걸 먹은 게 그래요. 방부제 안 섞인 걸. 예. 열심히 땀을 흘렸으니 시원하게 목 좀 죽여야겠죠. 이럴 때 뚝딱 만들어 먹는 것이 바로 냉국입니다. 묵은지에 배를 넣어 먹는 묵은지 냉국. 김치 국물에 물을 부어 간을 맞추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들 잡수는구만. 기술 없는 것 같다. 기술이.
야, 이것도 별미네. 묵은지 냄새가 딱 나네요, 국물에서. 옛날에는 여기 꼴짝에서 뭐 먹을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냉국에서 먹고 그랬지요. 매콤 달콤한 맛이라고 할까요? 묵은지와 배의 조화가 그만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여기 막 돼지가 막 돌아댕겨. 지금 철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 이 자연의 냄새가 있구나. 근데 그게 싱그럽고 뭐라고 단어가 없어. 그냥 상쾌하고 기분이 좋을 뿐이에요. 아, 이게 자연의 이게 냄새구나. 요리 오셔야 내가 방 하나 드릴게. 플러스 할아버지. 다슬기 잡으러 가자. 천천히 조심히 가. 천천히. 집 앞에 계곡을 두고 사는 상용 씨의 두 아이들은 오매불망 여름만 기다린답니다. 아빠 나 참. 티셔츠 반절이 젖었어. 진짜. 저기야, 요 돌이 좀 반반한데 많이 있으니까 다슬기를 하나씩 잡아야 돼. 하나 다 훑으면 다 떨어져서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 그러니까 한 마리씩 천천히 잡아야 돼. 알았지? 다슬기는 어두울 때 활동하기 때문에 밤에 잡는 것이 더 수월하다는데요. 물이 맑아 바위에 붙어있는 다슬기들이 환히 들여다보이니 낮이라고 해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슬기 많잖아. 다슬기 엄청 많이 잡고. 이렇게 맑은 계곡을 놀이터로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부럽기만 합니다. 삶는 거. 솥단지. 오늘 가족이 열심히 끊어온 고사리로 냉국을 만듭니다. 고사리하고 머위 떼오고 냉국 만들라고. 아니 이때 들깨를 넣어요? 예. 그래 끓이 갖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전라도에서는 들깨를 갈아 걸러낸 들깨물이 음식에 많이 들어가죠. 탕을 끓이거나 나물을 볶을 때 들깨물을 넣는데 냉국에 국물로도 쓴답니다. 하지만 써요. 고사리가 써요. 나물로 냉국을 만드는 게 좀 낯설기도 한데요. 이곳에선 고사리와 머위대를 넣은 냉국을 즐겨 먹는답니다. 이건 뭐 떼요? 머위대를 예, 뭐 떼요? 깨국 냉국이요. 깨꾸에다가 집어넣는군요. 이거는 이게 아까 딴 게 금방. 고사리와 머위대를 넣고 푹 끓인 다음 차게 해서 먹으면 구수한 맛이 좋은 냉국이 된답니다. 예, 끓이면 탕이 되는데 식하 갖고 먹으면 냉국이 된 냉국이 더 맛있어요. 끓여야 되는데. 이대로 뜨겁게 먹어도 맛있지만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 얼음이 들어가야 더위가 좀 가시겠죠. 물이 팔팔 끓을 때 부숴야 돼요. 다슬기로도 냉국을 만듭니다. 시아버지가 자주 찾던 냉국이었다는데요. 박영엽 씨는 병상에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4년 내내 혼자 돌보다시피 했답니다. 그래서 4년을 모셨는데 돌아가실람성 그렇게 나를 못 잊어서 만졌었어. 나를 못 잊어서. 너무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 따라니 안 걷는데 우리 아저씨는 안 만지고 나만 막 만져. 우리 아저씨가 안 봤으면 내가 거짓말에다 걸지요. 이 아저씨가 옆에 가 있었어. 그렇게 나만 애썼다고 맨날 나만 이렇게 만지더라고. 하지만 병간호보다 더 힘들었던 건 함께 살던 40년 동안의 혹독한 시집살이였죠. 약주를 아무리 드셔도 국길이 돌아서를 안 해.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다 해줬어요. 냉국을. 서러웠던 기억은 다 사라지고 그저 애잔한 모습만 생각난다는 박영엽 씨. 지금도 시아버지 산소에만 가면 예쁘다.
자신을 찾던 마지막 그 손길이 생각나 며느리는 눈물을 흘린답니다. 이건 평풍잎. 평풍잎이요? 예. 평풍잎은 뭐예요? 아, 이거는 1,500가지 이상 돼서 나는 나물이에요. 이거는 이런 데는 없어요. 예, 이거는 개발딱지요. 1,500가지가 돼야 돼요. 이거. 젊어서는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온 남편을 대신해서 일도 육아도 도맡아 혼자 했답니다. 나물 뜯으러 그 높은 봉우리를 수시로 오르내렸죠. 어떠셨어요? 어머니 보셨을 때 그때? 뭐 짜너죠 뭐. 아주 짜너지. 그런 생각이나 가졌었어? 왜 안 들어? 말하면서 그런 생각이나 가졌었어? 아버지 원망도 많이 하셨겠네요. 근데 이제 내뿔고 갈 수가 없었어. 많이 했겠지 뭐 안 했겠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러셨다며 우리 며느리 이 때문에 우리 이 아들이 예. 못 만날 사람이 만나서 못 만날 사람이 만나서 예, 그랬다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못 만날 사람이 만나서 네. 우리 아들이 안 낳는다고. 아이고. 왜 얼마나 내가 그 고생을 했겠어요. 그 옛날 그 고부간의 문제는 참 지금도 좀 덜어 그러겠지만 둘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의 관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아요? 이건 조선간장이라. 지리산 높은 봉우리에 올라야 볼 수 있다는 귀한 나물. 힘들게 올라도 몰라서 뜯지 못한다는 병풍나물입니다. 이거 먹어봐요. 맛있는가? 맛이 있어 없어? 아 맛있네. 이 개발딱주는 쌉싸래한 맛이 강하다는데요. 그래서 초고추장을 넣고 무쳐야 맛이 좋답니다. 아, 요거는 더 써요. 더 써. 쓴게 이제 초장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가. 초장에 버무려진 먹음직스러운 모습에 절로 입맛이 다셔집니다. 검정돼지 자체는 지리산에 왔으니 흑돼지도 한번 맛을 보고 가야 되겠죠. 아드님은 여기 사시는 게 즐거우신 것 같아요. 즐거워요? 네, 즐겁습니다. 어떤 게 제일 즐거워요? 뭐 애들도 자연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요.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하고 이렇게 동화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예. 예.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누구나 꿈꾸지만 쉽지 않은 삶이죠. 철기야. 현민이를 얼마큼 사랑해? 요만큼? 자연 속에서는 누구나 일한 만큼 땀 흘리고 땀 흘린 만큼 얻을 수 있는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요, 요 고사리하고 먹을 때 냉국을 먹으면 진짜 시원해요. 먹을 때도 예. 얼음 비슷해. 그러니까 예. 느낌에. 이게 시각적으로도 성공한 작품이야 이게. 성능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 일을 거들어 주니까 든든하고 든든하시고. 그렇죠. 든든하고 정말. 한편은 짐을 덜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아까 어머니 말씀대로 편한 것이 행복이다. 조금 짐을 주니까 내 등이 좀 가벼워진 거지. 편해진 거예요. 한편으로는 짠하고 한편으로는 흐뭇하고 그래요. 흐뭇하고. 예. 우리 저 사모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 잠도 잘 오시고 뭐 그렇게 잠도 잘 오시고.
여름이 오면 바다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바다에서 뜨거운 태양을 오롯이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이 빠질 때를 기다려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러 나왔습니다. 아이고 요 오목가사리가 많이네. 이게 다 오목가사리 아이가. 우뭇가사리는 수심 20-30m 아래 바위에 붙어 자라는 해조류입니다. 생김새가 아이고 요 마치 만나겠다. 소의 털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모초라고 불리기도 하죠. 여름에만 제철이라. 여름에 지금부터 이제 한 7월까지 제철. 이게 날이 시원해지면은 또 맛이 없어. 다 음식이 제철에 먹는 음식이 있어. 한여름 햇빛과 싸워가며 채취하는 일이 녹록치 않지만 우뭇가사리는 더위에 고생한 만큼 보상해주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보면은 여기 콩국 해보면 여름에 최고지. 콩국 이상 있습니까? 시원히 바닷가 일하다가 들어가고 콩국 해보면 맞더라. 시원히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얼음 넣고 해보면 기운이 진짜 나지 진짜. 근처 양식장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청각이 있다는데요. 바위나 조개 껍질 등에 붙어 사는 청각은 양식장의 밧줄에 붙어 자라기도 한답니다. 멍게장. 아 멍게어장인데 이 밧줄에 이게 청각이 자라요? 청각 자연으로서 붙었어요. 밧줄 군데군데 붙어 있는 짙은 초록색 뭉치가 바로 청각입니다. 청각이요? 청각 깨끗이 좋다. 머리처럼 생겼네요. 예.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사슴뿔 같기도 한 참 재밌는 모습이죠. 그래 뭐라고 설명이 안 돼. 그 별실의 맛은 없고 그냥 담백하고 양념 맛이에요. 멍게를 키우려고 만들어 놓은 어장에서 청각이 함께 자라니 어찌 보면 덤으로 얻는 셈입니다. 이 청각은 덤. 이빠지는 맷대로 개발을 갔더나. 우뭇가사리는 푹 끓인 다음 식혀 묵으로 만들어 먹는데 손질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리 해야 여기에 짠물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하양 이런 거 거기 이제 떨어져 놔야 이게 깨끗하지. 몇 번을 이리 뜯어야 돼. 이래 갖고 씻어 갖고 자꾸 씻어 늘어야. 부지런히 해 먹지. 예. 깨는 사람은 이걸 못 해 먹습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방망이로 두드리며 씻은 다음 말리고 또다시 씻고 말리고 이런 과정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색이 빠지며 이렇게 연한 색을 띠는데요. 물떠부여. 한 열흘 좋게 걸리는 힘든 작업입니다. 물을 붓고 1시간 정도 푹 끓여내면 걸쭉해지는데요. 잘 알고 있다. 이것을 체에 걸러 물을 받아낸 뒤 그것을 굳힙니다. 여름에 콩물에 해가지고 얼음 타가지고 시원해 먹으면 기가 찬다고. 근데 물로 부숴도 파이다. 남편이 식도암 판정을 받고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낸 현숙 씨에게 얼마 전 꿈에 그리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웃다. 그래 아저씨가 한다고 소리가 마지막 검사 받고 오던 날 집에 전화가 오고 나영아 오늘 집에 국기 달아라 이러다 무슨 국기로 지금 낮에 무슨 국기 닦입니까 이렇게 이제 나 병원에서 오지 마라 하더라 그걸 한다니까 그 말 때 진짜 기분 좋대.
식도암에 부드러운 음식이 좋다고 해서 여름철에는 부지런히 우물을 만들어 밥상에 올렸습니다. 우무 많이 썼지. 이 동네에서는 우무는 진짜 나가 최고 많이. 아니 귀찮고 힘든 과정이라 이제 우물을 만드는 집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지만 현숙 씨네는 아직까지도 우무가 떨어지는 법이 없답니다. 탱글탱글 굳은 우물을 체에 놓고 누르니 국수 면발 뽑히듯 먹기 좋게 우무가 잘려 나옵니다. 여기에 콩물을 부으면 완성입니다. 우무콩국은 젓가락 없이 그릇째 들고 훅 마셔야 제맛이죠. 간 맞다. 구수한 콩국물에 말랑말랑한 우무 씹는 재미까지 여름철 바닷가 마을 최고의 냉국입니다. 콩과 궁합이 잘 맞는 우무는 깍둑깍둑 썰어 인절미처럼 콩고물에 무쳐 먹기도 한답니다. 무 봐라. 오예 한개 무 봐라. 맛있다. 맛있다 먹어봐.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이래갖고 코놓기 별미 맛이 맛있다. 우무는 주로 차갑게 해서 먹지만 부쳐 먹어도 또 별미라는데요. 이거 안은 찼고 배가 뜨는 뜻이고 진짜 시원해 맛있습니다. 차갑고 뜨거운 맛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다니 그 맛 또한 궁금해집니다. 자, 먹어. 우무는 포만감을 주면서 열량이 적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는군요. 이거는 청각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수분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삶으면은 제대로 다 데치집니다. 그 물을 안 넣어도 돼요? 예. 이 자체가 수분이라니까. 물이 나 몸에서. 그러니까 물을 넣을 이유가 없어요. 한 소끔 끓이고 나니 이 거짓말처럼 물이 한가득 생겨났습니다. 청각은 오래전부터 김치의 맛을 내는 재료로 사용해왔다는데요. 살에 안 좋습니까? 청각은 이제 말라가지고 겨울 김장할 때에 넣으면 머리카락 제거도 되고 좋아해. 김장을 하면 이거로 여면 청각을 여면 그 머리카락 이거 그 불순물 같은 거 이거 좀 안 좋은 거야. 이거 제거로 시킨다 그래요. 어르신들이가 돼요. 합자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제 간장을 넣고 볶아. 합자는 통영말로 홍합을 말합니다. 저거 청각 서치하려고. 서치는 뭐예요? 서치는? 서치는 홍합하고 섞어가지고 무침한다고 그래서 서치. 청각을 가지고 냉국하는 거나 이제 식초를 좀 넣고 새콤달콤히 하는 게 오이처럼 냉국. 이건 이제 홍합 다져가지고 이제 이거 서치를 섞는다고 그래서 서치. 서치 또는 설치라고도 부르는 이 음식은 간장에 달달 볶은 다음 차게 해서 먹는데요. 국물이 넉넉하지도 자작하지도 않아 볶음과 냉국의 중간쯤 된답니다. 보기만 봐도 안 맛있어 보입니까? 이제 무치가지고 냉장고 딱 넣어놨다가 밭에 가 일하고 와서 이래갖고 반찬 내가지고 먹어보시오. 꿀맛같이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 줄 모른다. 시원한 청각서치 여름철 최고의 반찬이랍니다. 문정아, 이게 문어 통발에 문어가 잔뜩 잡혔습니다. 문어 한 발이더나. 차가운 냉국과 어울리는 해물찜을 만든답니다. 통영 이는 돌게.
이게 다 문어 통발이 같이 드는 거라. 미대도 없고 신경수 많이 난다니. 미더덕은 반을 갈라 내장을 제거하면 더 깔끔한 맛을 낸다는군요. 하나 쌉싸 보여서 달짝지근해 참 맛있어요. 미더덕이요. 멍게 맛이냐? 멍게 맛이 나요? 예. 멍게보다 더 맛있어요. 또 맛있겠다. 해놈. 문어 였고 짬뽕 였고 미더덕 였고 아이고 뭐 맛이 기가 차겠다 야. 뭐 자기대로 쌀만 하고. 된장과 버섯가루로 육수를 낸 다음 해산물에 매콤한 양념을 버무려 푹 끓입니다. 여기에 시원한 냉국 한 그릇이면 그만이겠죠. 한창 바다 일을 하고 들어온 터라 시원한 우무콩국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시원하다. 이 한 그릇의 기운을 내고 다시 일하러 나갈 힘을 얻습니다. 맛있다. 시원해. 시원해 진짜 맛있네 이거. 땀을 뭐 한 서너 시간 흘리고 나면 힘이 쫙 빠지지. 그럴 때는 뭐 우무 시원한 우무 한 그릇 하고 나면 거뜬합니다. 국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에게 여름철 냉국은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었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냉국에 대한 기록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거에는 냉국을 냉탕 또 찬국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 책에 보면은 창국 중 외창국이 제일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외창국은 오이 냉국을 말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요즘도 그렇지 콩국수, 냉면, 뭐 비빔국수 이런 데 전부 그 오이가 올라가죠. 빠질 수 없는 재료가 바로 이 오이인 것 같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뜨거운 태양이 야속한 곳이라면 비닐하우스도 빠질 수 없죠. 한여름 40도를 웃도는 오이하우스 안. 땀이 비오듯 쏟아지지만 작업은 계속됩니다. 덥다고 하루도 쉴 수 없는 게 오이 농사이기 때문이죠. 따야 해. 매일 작업해야지.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루 저녁에 커버리면은 상자에 담지를 못했어. 안 돼. 이렇게 날씨가 여름에는 매일 작업해야 돼.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꽃이 피고 일주일만 지나면 오이가 다 자랄 만큼 성장이 빠르죠. 그래도 일하다 갈증 날 땐 싱싱한 오이 하나 베어 물면 그 맛이 또 그만이랍니다. 이게 술 많이 먹고 아침에 이렇게 하우스에 나오면 이거 두 개 더우게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딱 돼버려요. 어디 계셔? 이거 숨바꼭질하게 생겼네. 어디 계셔? 예, 여기 있어요. 이거 완전 숨바꼭질이야.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야, 이 오이 천국이네 여기가. 아, 이건 지금 낙수학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오이라는 게 식물 얼음이야. 예. 그러니까 그 시원한 맛이라는 거는 어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개운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짠지 같은 거 물에 담갔다가 얼음 한 두 덩어리 띄워서 먹으면은 밥맛이 그렇게 날 수가 없지. 여름으로는 최고죠. 시원하게. 예. 그 앞에. 오이도 오래되면 늙기 마련입니다. 어이구, 진짜 노각이네, 이건. 가짜 노각도 있다만. 이건 숨길 수 없는. 어유. 아니, 더 딱딱해? 예. 이건 돌덩어리야, 완전히 돌덩어리. 이야. 오이가 한 달 정도 자라면
이렇게 노각이 됩니다. 오이밭에 더위를 날리는데 오이 냉국만한 게 없겠죠. 별다른 재료 없이 금세 뚝딱하고 시원한 오이 냉국이 만들어집니다. 야, 시원하죠? 어이구, 맞습니다. 냉국 드셔보세요. 네네. 이야, 이 오이 싱싱한 향기가 굉장하네요. 향이 좋죠? 네. 잡수는 이거 같이. 이렇게. 요즘은 오이가 사철 식탁에 오르지만 오이의 계절은 여름이죠. 아삭아삭한 오이와 새콤달콤한 국물 역시 여름의 맛입니다. 이야, 속이 다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네,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땀 금방 쑤셨네. 이걸 껍질을 벗겨요? 예,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누런 이 주름살은 다 없어지겠네요. 예, 주름살 없어. 얘를 성형을 시켜. 예, 이게 이제 제가 네. 닦아볼게요. 이런 속살이 나오시. 허허. 아까 어이구, 겉은 쭈글쭈글해도 속은 싱그러운 청춘입니다. 나하고 같은 존재가 뭐야? 늙어서요? 늙어서. 선생님 뭐. 그 은근한 맛이 있네. 노각으로도 냉국을 만들어 먹는데요. 노각은 들깨로 국물을 냅니다. 오이 같은 아삭함은 없지만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느껴지는 신맛이 들깨물의 구수함과 잘 어울린답니다. 이거 엄청 진하죠? 그 뭐야 사골 국물 같죠? 노각도 오이처럼 무침이나 장아찌로도 만드는데요. 다른 점은 끓이는 요리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깨물에 넣고 푹 끓여 뜨겁게 탕으로 먹어도 좋고 시원하게 얼음을 띄워 냉국으로 먹어도 그만이랍니다. 굴에서는요 겨울철에 먹는 특별한 냉국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보름에 먹는 무냉국입니다. 여름에는 오이 냉국, 외냉국. 그다음에 겨울에는 무냉국. 네. 그러면 이 더위 먹지 말라고 오이 국물 먹을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겨울에 먹는 건데. 옛날에 저희 풍수분 그러더라고요. 정월 대보름 날은 차게 해서 먹더라고요. 모든 것을요. 하하. 무냉국을 먹으면 더위에 여름을 더위를 잘 대비해서. 이겨내라. 그해 여름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 무냉국으로 미리 대비를 했다니 더위를 쫓기 위해 냉국이 여러모로 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열치열 여름철 뜨거운 국물이 생각난다 싶을 때는 돼지 족탕을 끓인답니다. 여름에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푹 끓여서 보양식으로 먹으면 좋아요. 이 돼지족탕은 구례의 대표적인 보양식이죠. 우리가 지혈 약한 사람들 막 이런 거 뭐 좋다고 더 기분 좋고 막 그냥. 근데 늙어 아픈 자 우리는 뭐. 돼지족탕은 냉새를 잡는 게 관건인데요. 된장 푼 물에 한번 씻어줘요. 양파와 대파, 소주를 넣고 푹 삶은 다음 깨끗이 씻어냅니다. 네, 이제 물을 넉넉히 붓고요. 푹 고아야 돼요. 한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요. 우러나면은 그때 이제 간 맞춰서 그렇게 먹으면은 시원해요, 또 여름에. 우리에게 시원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 뜨거운 국물에도 오이 냉국의 시원함과 또 다른
시원함이 있습니다. 아, 노각 들깨탕. 네. 역시 그 노각의 맛이 있구만요. 네.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숨겨진 맛이 있네요. 아, 시원하다. 이 들깨로 갈아서 그런지 시원하고 개운한, 무서운 거. 예, 개운한 맛이. 시원 섭섭이 아니라 시원 구수. 시원 구수합니까? 네. 예, 그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네요. 충청북도 청주에는 월명사라는 작은 사찰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4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살고 계시죠. 요즘 풀이 하도 무성하게 자라 풀 뽑는 게 하루 일과 중 하나라는 동찬 스님과 지견 스님. 두 스님의 인연은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답니다. 제가 8살 때 절에 살았고 저희 스님이 이제 스님 되시고 절에 좀 살아볼까 하고 오신 게 이제 저 8살 때니까. 동네가 절 밑에 애들이 머심 애들이 많이 살았어요. 피난민 판자촌이라. 그러면 제기차기 하면 1등. 동네 골목 대장이었죠 뭐. 골목 대장이라 노심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어. 딱지치기, 비석치기, 자치기, 구슬치기 이런 걸 거의 석권을 했죠. 벌써 달렸어요. 사찰 뒤쪽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는 고추, 호박, 가지 등 다양한 채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텃밭을 가꾸는데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기셨답니다. 오, 진짜 잘 들어가는구나.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텃밭을 습격하는 고라니 때문이죠. 이봐, 이게 다 고라니가 먹고 남은 작품이에요. 이게 고라니가 먹은 작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고라니가 이렇게 먹었어요. 새입이 난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용케 찾아와 바로바로 먹어치운답니다. 작년에는 심지어 그래서 막 소코리로 덮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별소리를 다 해봤어요. 후레쉬를 켜고 막 밤새. 입에 요거 다 뜯어먹고 다 뜯어먹은 거예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텃밭을 사수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참. 이 사찰 음식에도 다양한 냉국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과일 냉국입니다. 이렇게 뭐 수박이라든가 참외 맛없을 때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냉국도 해 먹어요. 과일 냉국으로 한 번씩도 해 먹어요. 수박은 흔히 먹고 버리는 하얀 부분을 깎아내고 참외는 씨를 파내 각각 채를 씁니다. 냉국에 국물을 만드는데요. 무랑 다시마랑 우리는 말린 표고버섯 있거든요. 그걸 넣고 푹 끓여서 국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수제비도 끓이고 냉국 국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이 그러면 우러나요. 다시마하고 이렇게 해서 끓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고기나 멸치 등을 우려서 육수를 만들듯이 사찰에서는 이렇게 무와 버섯 등을 끓여 음식의 기본이 되는 국물을 만드는데요. 이것을 채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여름에는 한 번 끓여두면요 유용하게 쓰이는 국물이죠. 채순물 끓여놓은 거
그릇에 채수에 된장으로 간을 생된장을 풀어서 간을 맞추는데 따로 끓이지는 않는답니다. 지금 좀 이렇게 간이 좀 셀 거예요. 된장 때문에. 그래서 얼음 녹일 것까지 생각을 해서 간을 한 거기 때문에 얼음을 넣고요. 이렇게 넣고 곱게 채 썬 수박과 참외를 넣으면 완성입니다. 칼칼한 맛을 느끼고 싶다면은 얇게 썬 청양고추 몇 개 띄우면 된답니다. 이제 한여름이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처음으로 꺼내는 짠무인데 어디 한번 볼까? 우와. 스님들의 기본 반찬이라는 짠무입니다. 지난 겨울 담가둔 것이죠. 무 넣고 소금을 해서 이만큼 소금을 그 무를 다 덮을 정도로 소금을 넣고 그 위에다가 쫙 하고 또 고추씨를 깔아요. 한 10cm 정도 되게 이렇게 쫙 깔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덥다 여름이다 이제 꺼내 먹자 하면 돼요. 그리고 한 6, 7개월 묵혀뒀다가 여름 더위가 찾아올 때쯤 꺼냅니다. 치자는 거. 네, 여행 갈 때 이 짠무만큼은 반드시 챙겨간답니다. 그냥 요거 나름 담아가지고. 이거를 씻어서 이 상태에서 그냥 들고 가요. 가서 먹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쓸어가지고 봉지에 담아갖고 가서 물 벗어 먹어요. 비닐에다 싸가지고. 얼마나 깔끔하고 좋은데 다 난리나. 인기 캡이에요. 사람보다 얘가 인기 더 많아요.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도 돼. 나박나박 썰어 찬물 부으면 아무런 양념 없이도 그대로 훌륭한 냉국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름밥상에 어울리는 호박 만두를 만드신답니다. 호박 만두라서 이게요 생각보다 아삭아삭하고 호박이 지금 맛있을 때라요. 맛있어요. 누르면 안 되거든요. 이 호박 만두의 생명은 아삭아삭이에요.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호박도 익으면 아삭아삭하다. 네, 호박은 참기름에 살짝 볶아내시는군요. 호박만으로 서운하다 싶으면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도 좋답니다. 그래서요. 만두피를 만드는데요. 반죽이 좀 재밌습니다. 일반 밀가루 반죽과 녹차로 색을 낸 반죽을 섞어 두 가지 색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흰색과 녹색이 어우러져 산뜻하면서 시원한 느낌의 여름 만두가 만들어집니다. 뭐 만두는 저도 좋아하지만 저희 스님도 여름에 이렇게 만두 해놓으면 맛이 깔끔하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잘 드세요. 그래서 보통 그냥 일반 만두는 잘 안 드시는데 호박 만두는 좋아하세요. 오히려 단순한데도 그냥 아삭아삭도 하고 이래서 근데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도 또 한 번 먹는다는 말이 이 호박만두에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가 익어가면요 이렇게 파랗게 호박이 보여요. 그러면 지금 호박이 보이죠? 살짝 살짝. 눈도 입도 즐거운 호박만두입니다. 여름밥상에 가지 요리도 빠질 수 없죠. 이제 우리가 맨날 가지 음식 하면요 쪄서 무쳐 먹거나 또는 그냥 냉국 해 먹고 볶아 먹고 이게 다잖아요. 근데 제가 여름에 이렇게 한 번씩 손님들 오시거나 하면 이렇게 또 해드리면 별식으로 또 예쁘기도 하고 맛도 좋다고 해서 잘 드세요. 구운 가지에 간장을 살짝 바른 다음 새싹 채소를 넣고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좀 더 멋을 내고 싶다면은 붉은색 파프리카를 다져 올립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것 같네요. 아이 참. 사찰 음식은 제철에 나는 주변의 채소나 과일들을 식재료로 사용합니다. 때에 맞게 먹는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름 음식으로는 최고죠. 진짜 시원하게. 제가 만들었지만 오늘 국물이 진짜 맛있네. 진짜 그죠? 국물 잘 나왔죠? 아주 잘 나왔어요. 이렇게 잘 나오기가 어려운데. 이거 넣고 나니까 칼칼해. 여름에 이른다는 하지를 지며 더위의 시작이라는 소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죠. 여름의 기온이 점점 무르익고 있는데요. 시원한 냉국밥상으로 더위를 쫓아버리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요. 맞서서 여름을 한번 즐겨보시는 거는 어떨는지요. 네, 고맙습니다.